반갑습니다. 요양보호입니다. 요양보호사 기출문제 35회, 34회 중에서 실기시험 문제만 쫙 모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의리입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고고! 35회 출발합니다. 뿌뿌! 누워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식사 도중에 맛이 어떤지 물어본다. 2. 오른쪽을 베개나 쿠션으로 지시해준다. 3. 왼쪽 입에 빨대를 고정시켜 국물을 제공한다. 4. 음식을 반 정도 삼키면 다음 음식을 넣어준다. 5. 오른쪽을 밑으로 하여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하게 한다. 정답은 5번 오른쪽을 밑으로 하여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하게 한다입니다. 왜 오른쪽을 밑으로 하겠습니까? 건강한 쪽을 밑으로 해서 받쳐주는 거지요. 보기 2번 마비된 쪽을 그러니까 왼쪽을 베개나 쿠션으로 지지해 주어야 되겠지요. 보기 3번 자 건강한 쪽에 빨대를 주어서 음식물을 제공하게 해야 되겠지요. 경관 영양을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청색증이 나타나면 비위관을 제거한다. 2. 구토 증상이 있으면 주입 속도를 늦춘다. 3. 영양액 주머니를 위장보다 높은 위치에 건다. 4. 영양액은 분당 100ml가 들어가도록 주입한다. 5. 영양액 주머니를 하루에 한 번 세척하여 말린다. 정답은 3번 영양액 주머니를 위장보다 높은 위치에 건다입니다. 보기 1번 비위관 제거하는 거, 보기 2번 주입 속도 늦추는 거, 4번 영양액 주입하는 거 이것은 요양보호사의 업무가 아니죠. 보기 5번 영양액 주머니는요. 쉽게 이야기하면 밥그릇과 같은 거예요. 이것은 하루에 한 번 세척하는 것이 아니라 매번 세척해야 되겠지요. 약물의 성분과 효과가 유지되도록 보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귀약은 냉동고에 보관한다. 2. 알약은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 3. 안약은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보관한다. 4. 가루약은 물약에 녹여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 5. 갈색병에 들어있는 물약은 직사광선이 드는 곳에 보관한다. 정답은 2번 알약은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입니다. 냉동고에 보관하고 햇볕이 잘 드는 곳에 직사광선이 드는 곳에 보관하는 거 말도 안 되는 거죠. 대상자에게 안연고를 투약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투약한 후 눈을 가볍게 문질러 준다. 2. 눈의 바깥쪽에서 안쪽 방향으로 투여한다. 3. 안연고 투약 후 비루관을 가볍게 눌러준다. 4. 뚜껑을 열 때 처음 나오는 연고부터 사용한다. 5. 눈꺼풀 밖으로 나온 연고는 생리식염수를 적신 멸균솜으로 닦아낸다. 정답은 5번 눈꺼풀 밖으로 나온 연고는 생리식염수를 적신 멸균솜으로 닦아낸다입니다. 보기 1번 연고는요 보통 상처에 바르고 나면 문질러 주지요. 그러나 눈에 연고를 발랐다 그러면 눈 비비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구를 대신 움직이는 겁니다. 보기 2번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투여를 하고요. 보기 3번 안약은 액체이기 때문에 넣고 나면 코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비루관을 가볍게 눌러주는 거예요. 정맥주사 바늘을 제거한 부위를 알코올 솜으로 비비지 않고 누르는 이유는 1. 통증 감소 2. 부종 예방 3. 흉터 예방 4. 피멍 발생 예방 5. 약물 흡수 촉진 정답은 4번 피멍 발생 예방입니다. 고통이 불편한 대상자가 화장실을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변기 옆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한다. 2. 용변을 마칠 때까지 다른 용물을 본다. 3. 화장실은 눈이 부시지 않도록 조명을 어둡게 한다. 4. 화장실 앞에 화분을 놓아 화장실 위치를 표시한다. 5. 밤에는 수면에 방해되지 않도록 화장실 표시등을 꺼둔다. 정답은 1번 변기 옆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한다입니다. 보기 3번 화장실 조명은 밝아야 안전하겠죠. 보기 4번 화장실 앞에 화분 있으면 오히려 위험합니다. 보기 5번 화장실 표시등이 켜져 있어야 밤에 화장실 갈 때에 잘 찾을 수가 있겠죠. 침대에서 누워 지내는 대상자의 침상 배설을 돕는 방법은 1. 배변 후 물티슈로 닦고 바로 옷을 입힌다. 2. 뒤처리할 때 뒤쪽에서 앞쪽으로 닦아준다. 3. 항문이 변기 중앙에 위치하도록 데워준다. 4. 배에 힘을 주기 쉽도록 침대 머리를 낮춰준다.
5. 배설물에 피가 섞여 나오면 대상자에게 확인시킨 후 버린다. 정답은 3번 항문이 변기 중앙에 위치하도록 되어준다 입니다. 보기 1번 물티슈로 닦고 나서요.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앞쪽에서 뒤쪽으로 닦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보기 4번 배에 힘을 주기 위해서는 침대 머리를 올려주어야 됩니다. 보기 5번 배설물에 피가 섞여 나오면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해야 되죠. 대상자가 이동 변기에 배설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변기통 안에 화장지를 깔아준다. 2. 배설물을 아침 저녁으로 처리한다. 3. 이동 변기의 높이를 침대보다 높게 한다. 4. 이동 변기 옆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 5. 두 발이 바닥에 닿지 않게 이동 변기에 앉힌다. 정답은 1번 변기통 안에 화장지를 깔아준다 입니다. 보기 3번 이동 변기 높이는 침대 높이와 같게 해야 되죠. 보기 4번 이동 변기 밑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줍니다. 이동 변기 옆에 아니고요.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건 이동 변기 앞에 깔아준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앞도 아닙니다. 반드시 밑에 깔아준다 기억하시고요. 보기 5번 두 발이 바닥에 닿게 이동 변기에 앉혀야 되겠습니다. 기저귀를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기저귀를 하루에 3번 교환한다. 2. 둔부에 발적이 있으면 연고를 발라준다. 3. 오염된 기저귀는 바깥면이 보이도록 말아서 버린다. 4. 바지를 내린 후 면 덮개를 덮고 기저귀를 교환한다. 5. 허리를 들 수 없으면 엎드린 채로 기저귀를 교환한다. 정답은 3번 오염된 기저귀는 바깥면이 보이도록 말아서 버린다 입니다. 보기 4번 덮개를 먼저 덮어야 되겠고요. 보기 5번 허리를 들 수 없으면 옆으로 돌려 눕힌 후에 기저귀를 교환해야 되겠습니다.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소변 주머니는 허리보다 높은 위치에 둔다. 2. 금기사항이 없으면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 3. 소변이 밖으로 새는 경우 유치도뇨관을 제거한다. 4. 유치도뇨관이 방광에 고정되어 있는지 당겨서 확인한다. 5. 유치도뇨관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는 움직임을 제한한다. 정답은 2번 금기사항이 없으면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 입니다. 보기 1번 소변 주머니는 방광 위치보다 높게 두지 않습니다. 높게 하면은요 소변이 역류되어서 감염될 위험이 있습니다. 대상자의 구강 청결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입안을 닦아낼 때는 목젖까지 닦는다. 2. 일회용 스펀지로 치약을 묻혀 닦는다. 3. 대상자를 똑바로 눕힌 자세에서 닦는다. 4. 구강 점막에 염증이 있으면 구강 청정제로 닦는다. 5. 위쪽 잇몸과 이를 닦은 후 아래쪽 잇몸과 이를 닦는다. 정답은 5번 위쪽 잇몸과 이를 닦은 후 아래쪽 잇몸과 이를 닦는다입니다. 위쪽 먼저 하고 아래쪽입니다. 위, 아래. 두발 전용 세정제를 사용하여 대상자의 머리를 청결하게 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머리를 물로 적신 후 두발 전용 세정제를 충분히 발라준다. 2. 두발 전용 세정제를 바른 후 거품이 나게 마사지한다. 3. 따뜻한 물로 머리때와 기름기를 씻어낸다. 4. 두발 전용 세정제를 사용한 후 린스로 헹군다. 5. 젖은 수건으로 충분히 닦아준다. 정답은 2번 두발 전용 세정제를 바른 후 거품을 나게 마사지한다 입니다. 두발 전용 세정제는 물 없이 머리를 청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관련된 단어가 나오면 정답이 아닌 겁니다. 대상자의 침상 세면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침대를 수평으로 하여 눕힌다. 2. 눈곱이 있는 눈을 먼저 닦는다. 3. 코, 뺨, 눈, 귀, 목 순서로 닦는다. 4. 면봉으로 귀 안쪽을 깊숙이 닦는다. 5. 코틀이 코 밖으로 나와 있으면 깎아준다. 정답은 5번 코털이 코 밖으로 나와 있으면 깎아준다 입니다. 보기 1번 침상 세면할 때는 침대 머리를 높이는 것이 좋겠고요. 눈은요 눈곱이 없는 쪽부터 먼저 닦아야 되겠죠. 보기 3번 위에서 아래로
중앙에서 가로 이 원칙으로 닦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눈, 코, 뺨, 입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거 이마, 귀, 목 순서로 닦으면 되겠습니다. 면봉으로 귀 안쪽까지 닦으면 안 되겠지요. 귀 뒷면, 귓바퀴 닦으면 되겠습니다. 대상자의 목욕을 도울 때 따뜻한 물을 자주 뿌려주는 이유는 1. 피부 보습 2. 체온 유지 3. 각질 제거 4. 염증 반응 감소 5. 호르몬 분비 촉진. 정답은 2번 체온 유지입니다. 편마비 대상자의 하의를 갈아입힐 때 벗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두 팔과 두 발을 바닥에 지지하고 엉덩이를 들어 올리게 한다. 나. 마비된 쪽을 벗긴다. 다. 건강한 쪽을 벗긴다. 라. 두 다리를 모아 무릎을 세운다. 보기는 직접 확인하세요. 정답은 2번 라가 다 나입니다. 상의든 하의든 옷 갈아입히는 문제 나오면 하나 외쳐야 되는 거 있죠? 임마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두 개 다 기억하면 헷갈리니까 임마 이것만 기억을 하시고요. 자, 입을 때는 마비된 쪽이다. 이것만 기억하셨다가 벗기는 문제네? 그러면 반대겠다. 그래서 벗는 건 건강한 쪽이다. 이렇게 연결 지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순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옷을 갈아입힐 거니까 건강한 쪽이든 뭐 마비된 쪽이든 벗기기 전에 뭐 해야 되겠습니까? 무릎 세우고 엉덩이 들어 올려야 건강한 쪽이든 마비된 쪽이든 벗길 거잖아요. 그래서 라가 먼저 한 다음에 건강한 쪽, 마비된 쪽 벗기면 되겠습니다. 사지마비 대상자를 침상에서 일으켜 앉힐 때 지지해야 하는 신체 부위는 정답은 1번입니다. 사지마비 대상자, 편마비 대상자, 침대에서 이렇게 앉히는 문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데요. 편마비는 엉이었습니다. 어깨와 엉덩이고요. 사지마비는 목과 어깨입니다. 그림 잘 봐주세요.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체위 변경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도넛베개로 천골 부위를 지지한다. 2. 욕창이 있으면 체위 변경 횟수를 늘린다. 3. 딱딱하고 표면이 거친 쿠션을 받쳐준다. 4. 대상자의 옷을 잡아당겨 체위를 변경한다. 5. 의자에서는 2시간마다 체위를 바꾸어 준다. 정답은 2번 욕창이 있으면 체위 변경 횟수를 늘린다입니다. 보기 1번 도넛베개는 사용하지 않고요. 보기 4번 우리 어르신들 욕창도 잘 생기고 하기 때문에 표면이 거친 쿠션 적합하지 않을 겁니다. 보기 5번 의자에서는 1시간마다 침대에서는 2시간마다 체위를 바꾸어 줍니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바닥에서 휠체어로 이동할 때 돕는 방법은 정답은 2번입니다. 이 문제는 마비된 손과 발을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를 잘 보면 되겠죠. 그래서 건강한 쪽을 사용하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자동차로 이동시키는 순서는 가. 휠체어를 자동차와 비스듬하게 되도록 놓는다. 나. 대상자의 엉덩이를 휠체어 앞쪽으로 이동시켜 두 발이 지면에 닿게 내려놓는다. 다. 요양보호사의 무릎으로 대상자의 마비 쪽 무릎을 지지하면서 일으켜 자동차 시트에 앉힌다. 라. 휠체어의 잠금 장치를 고정한다. 마. 대상자의 엉덩이를 좌우로 이동시켜 자동차 시트에 깊숙이 앉게 한다. 보기는 직접 확인하세요. 정답은 4번 가라, 나, 다, 마입니다. 자, 제일 처음 가, 마지막 마는 나와 있네요.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휠체어에서 자동차로 갈 거예요. 그러면 휠체어를 자동차 가까이로 가야 되겠죠. 가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휠체어에서 자동차로 이동할 거니까 휠체어가 흔들흔들 거리면 위험하겠죠. 그래서 잠금 장치로 고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내려와야죠. 두 발이 지면에 닿게 내려놓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네. 자동차 시트에 앉혀야 되겠죠. 일단 앉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트에 제대로 깊숙이 앉게 하는 겁니다. 보행 벨트를 사용하여 편마비 대상자의 보행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고무 받침이 닳았는지를 확인한다. 2. 보행 벨트를 가슴 위치에 고정한다. 3. 보행 벨트를 대상자의 피부에 밀착시켜 고정한다. 4. 대상자의 마비 쪽 뒤에서 보행 벨트 손잡이를 잡는다. 5. 건강한 쪽 보행 벨트 손잡이는 대상자 스스로 잡게 한다.
정답은 4번 대상자의 마비 쪽 뒤에서 보행벨트 손잡이를 잡는다입니다. 보기 1번 보행벨트는 고무 받침이 없지요. 벨트 손잡이 바느질 상태나 패드 상태를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보기 2번 보행벨트니까 허리에 고정을 해야 되겠지요. 다음 복지용구의 용도로 옳은 것은 1. 침상에서 용변 해결하기 2. 누운 자세에서 머리 감기기 3. 침상 옆에 놓고 앉아 배설하기 4. 신체 압력을 분산하여 욕창을 예방하기 5. 자세 변환 후 신체 부위를 편안하게 지지하기. 정답은 1번 침상에서 용변 해결하기입니다. 대상자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물품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카테터 등 고무 제품은 햇볕에 말린다. 2. 사용한 물품은 모아서 한꺼번에 소독한다. 3. 가래가 담긴 흡인병은 주 1회 깨끗이 닦는다. 4. 혈액이 묻은 물품은 더운 물로 닦고 찬물로 헹군다. 5. 사용한 카테터는 분비물이 빠지도록 물에 담가둔다. 정답은 5번 사용한 카테터는 분비물이 빠지도록 물에 담가둔다 입니다. 보기 1번 고무 제품을 햇볕에 말리면요 변색되거나 갈라지고요. 보기 3번 흡인병은 1일 1회 이상 깨끗이 닦습니다. 보기 4번 혈액이 묻은 물품은 찬물로 닦고 더운 물로 헹굽니다. 재가 대상자의 낙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길고 헐렁한 옷을 입힌다. 2. 전기 코드는 바닥에 고정한다. 3. 크기가 넉넉한 신발을 신긴다. 4. 취침 시 침대는 허리 높이로 맞춘다. 5. 조명은 자다가 깨도 켤 수 있도록 가까이 둔다. 정답은 5번 조명은 자다가 깨도 켤 수 있도록 가까이 둔다입니다. 보기 4번 취침 시 침대는 최대한 낮춰야 되겠죠. 그리고 보기로 자주 나오는 거 문턱은 낮추는 것이 아니라 없앤다. 이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화기를 사용하는 순서로 옳은 것은 1. 가, 나, 라, 다 2. 가, 라, 나, 다 3. 나, 가, 다, 라 4. 나, 라, 가, 다 5. 라, 가, 나, 다 정답은 4번 나, 라, 가, 다입니다. 먼저 안전핀 뽑아야 되겠고요. 불 쪽으로 향해야 되겠죠. 손잡이 잡아서 분말을 고루 뿌려야 되겠습니다. 고혈압 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저염 조리 음식은 1. 간장에 재운 깻잎 장아찌 2. 묵은지를 넣은 부대찌개 3. 카레가루를 입혀 구운 삼치 4. 우렁이를 넣고 끓인 강된장 5. 고추장으로 버무린 오이지 무침 정답은 3번 카레가루를 입혀 구운 삼치입니다. 실수하기 쉬운 거 4번 강된장인데요. 된장은 고혈압 대상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런 된장! 재가 대상자의 주거 환경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얼굴을 비치도록 조명을 설치한다. 2. 다리 간격이 넓은 식탁을 사용한다. 3. 거실과 방이 구분되도록 문턱을 설치한다. 4. 사용하기 편하도록 깊은 욕조를 선택한다. 5. 열고 닫기 편하도록 둥근형 문고리를 설치한다. 정답은 2번 다리 간격이 넓은 식탁을 사용한다 입니다. 보기 3번 문턱은 없앤다고 했지요. 보기 4번 욕조는 높이가 낮아야 보다 더 안전하겠죠. 보기 5번 자 문고리는요. 막대형 문고리 요즘에 많이 설치하죠. 막대형 문고리가 좋습니다. 대상자가 외출할 때 동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구체적인 외출 계획을 세운다. 2. 보호자의 요구사항을 우선시한다. 3. 요양보호사의 개인 업무를 병행한다. 4. 외출의 만족 정도를 보호자에게 확인한다. 5.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할 경우 동료 요양보호사와 상의한다. 정답은 1번 구체적인 외출 계획을 세운다입니다. 보기 2번도 언뜻 보면 정답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대상자의 요구사항을 우선시해야 되겠죠. 항상 우리는 보호자보다는 대상자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됩니다. 인지기능이 저하된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새로운 습관을 갖도록 도와준다. 2. 여가생활을 침상에서 하게 한다.
3. 가구를 바꾸어 기분 전환을 돕는다. 4. 익숙한 사람과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한다. 5. 할 수 있는 일을 서서히 줄여 대신해 준다. 정답은 4번 익숙한 사람과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한다입니다. 치매 대상자에게는요, 환경 변화는 적합하지 않고요,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기능을 최대한 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매 대상자가 시설에서 반복적으로 집에 언제 가요? 라고 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질문을 못 들은 척 한다. 2. 시설의 규칙을 설명한다. 3. 마당에 꽃을 보러 나가자고 한다. 4. 복잡한 일거리를 주어 집중하게 한다. 5. 가족을 기다릴 수 있도록 문 앞에 의자를 놓아준다. 정답은 3번 마당에 꽃을 보러 나가자고 한다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반복적인 질문과 행동을 할 때는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단순한 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매 대상자의 음식 섭취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배회가 있는 대상자는 섭취 열량을 줄인다. 2. 특정 음식을 좋아하면 계속 그 음식을 준다. 3. 배고픔을 호소할 때마다 음식을 충분히 준다. 4. 손잡이가 작고 가벼운 숟가락을 사용하게 한다. 5. 치매 말기에는 갈거나 으깬 걸쭉한 음식을 준다. 정답은 5번 치매 말기에는 갈거나 으깬 걸쭉한 음식을 준다입니다. 보기 4번 치매 대상자는 숟가락이 가벼우면 들고 있는 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약간 무거운 숟가락이 좋습니다. 밤에 숙면할 수 있도록 낮에 졸고 있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실내를 어둡게 한다. 2. 침대로 가서 눕게 한다. 3. 조용한 음악을 틀어준다. 4. 주기적으로 말을 걸어준다. 5. 어깨를 흔들며 큰 소리로 깨운다. 정답은 4번 주기적으로 말을 걸어준다입니다. 집안에서 배회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방을 바꾸어 준다. 2. 창문을 열어 환기한다. 3. 집안 조명을 어둡게 한다. 4. 텔레비전을 크게 켜 놓는다. 5. 자녀와의 추억에 대해 이야기한다. 정답은 5번 자녀와의 추억에 대해 이야기한다입니다. 배회하는 치매 대상자 돕는 방법, 배회 코스 집안에 만드는 거 도움되고요. 배회하니까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알 수 있도록 현관이나 출입문에 배를 달 수 있습니다. 창문이나 출입이 가능한 문은 잠궈 두어야 되겠죠. 텔레비전 소리는 크게 하지 않습니다. 집안도 어둡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텔레비전 소리를 크게 했을 경우에 집안에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집안이 어두울 경우에는 물건이 있는 거, 옷걸이에 옷이 걸려 있는 것을 보고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더 불안해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 고양이나 가족에 대한 대화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이 좋습니다. 망상이 있는 치매 대상자가 다음과 같이 말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치매 대상자 내 밥에 농약을 넣었어. 죽을까봐 안 먹어. 1. 누가 넣었다고 생각하세요? 2. 그럼 지금 경찰에 신고할게요. 3. 안 넣었으니까 안심하고 드세요. 4. 왜 농약을 넣었다고 생각하세요? 5. 제가 먼저 먹어볼게요. 같이 드세요. 정답은 5번 제가 먼저 먹어볼게요. 같이 드세요. 입니다. 목욕을 시키기 위해 치매 대상자의 옷을 벗기려 하자 거칠게 발버둥 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혼자서 목욕하라고 말한다. 2. 행동을 신속하게 제지한다. 3. 목욕하기 싫은 이유를 물어본다. 4. 여러 요양보호사와 함께 목욕을 시킨다. 5. 목욕을 중지하고 조용한 방에서 쉬게 한다. 정답은 5번 목욕을 중지하고 조용한 방에서 쉬게 한다입니다. 보기 2번처럼 거칠게 행동할 때에는 자극을 주는 행동보다는 조용한 장소에서 쉬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기 3번 치매 대상자 문제가 나오면 물어본다 이런 거 정답 아니라고 했습니다. 치매 대상자가 해질녘만 되면 다른 대상자의 사물함에서 옷을 꺼낼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어르신 옷을 같이 찾아봐요 라며 이끈다. 2. 왜 남의 옷을 가져가세요 라며 소리친다. 3. 옷은 내일 찾고 주무세요 라고 조명을 끈다. 4. 남의 옷에 손을 대면 안 돼요 라며 옷을 정리한다. 5. 자꾸 이러시면 독방으로 가셔야 해요 라며 단호하게 말한다.
정답은 1번 어르신 옷을 같이 찾아봐요 라며 이끈다가 정답입니다. 침해 대상자가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하고 있을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추운데 왜 옷을 벗으세요? 2. 이러시면 참 당황스러워요. 3. 바지가 불편하신가 보네요. 4. 어린아이처럼 행동하지 마세요. 5. 지금 저에게 성희롱하는 거예요? 정답은 3번 바지가 불편하신가 보네요 입니다. 침해 대상자의 성적인 행동은 대부분 옷이 불편하다, 화장실 가고 싶다, 목욕하고 싶다 등의 표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함께 알아둘 거,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자위행위를 한다거나 하는 부적절한 성적인 행동을 할 때에는 벌과 보상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라는 것, 좋아하는 인형을 가지고 가겠다라고 경고하는 것, 이런 것도 도움이 된다라는 것 함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대상자와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팔짱을 끼고 앉는다. 2. 손가락으로 지적한다. 3.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한다. 4. 대화 중간에 긴 침묵을 갖는다. 5. 대상자를 향해 몸을 약간 기울인다. 정답은 5번 대상자를 향해 몸을 약간 기울인다 입니다. 나와 이야기를 할 때에 상대방이 나를 향해서 몸을 약간 기울이면 아, 이 사람이 나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있구나 하는 이런 느낌이 들겠죠. 그러나 이와 비슷하지만 몸을 앞으로 구부리는 태도는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다음 상황에서 나 전달법을 적용한 반응으로 옳은 것은 요양보호사. 어르신, 요즘 계속 누워만 계시니 오늘은 저와 산책하러 나가요. 대상자, 누워서 텔레비전을 바라보며 나가기 귀찮아. 그냥 누워 있을래. 1. 네, 그러면 다음에 나가요. 2. 이렇게 누워만 계시면 큰일 나요. 3. 무슨 일 있으세요? 많이 우울하세요? 4. 누워만 계시니 근력이 떨어질까봐 걱정돼요. 5. 저도 오늘 같은 날은 그냥 누워 있고 싶네요. 정답은 4번 누워만 계시니 근력이 떨어질까봐 걱정돼요 입니다. 나 전달법은 상대방 행동이 나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 뭐뭐 했어 걱정했어요 라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도 뭐뭐 해서 답답하네요, 뭐뭐 해서 조바심 나네요, 이런 것들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청각 기능이 저하된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고음의 큰 소리로 말한다. 2. 빠른 속도로 반복하여 말한다. 3. 친근하게 느끼도록 반말로 말한다. 5. 대상자의 귀에 대고 속삭이듯 말한다. 5. 밝은 장소에서 입을 크게 벌리며 말한다. 정답은 5번 밝은 장소에서 입을 크게 벌리고 말한다 입니다. 청각 기능이 저하되었으니까 눈을 보면서 정면에서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리고 천천히 차분하게 이야기해야 될 겁니다. 이해가 될 때까지 반복해서 하고 이해했는지 확인도 해야 되겠죠. 밝은 방에서 입 모양을 크게 하고 시선을 맞추면서 해야 됩니다. 보청기는요. 내 귀에 들어오는 입력은 크게 해야 되겠죠. 출력은 반대로 낮게 해야 됩니다. 시각장애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방향을 설명한다. 2. 촉각을 이용하여 사물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다. 3. 대상자를 만나면 말보다 신체 접촉을 먼저 한다. 4. 이쪽 저쪽 등의 지시대명사를 사용하여 대화한다. 5. 대상자와 마주보고 눈짓으로 신호를 주며 대화한다. 정답은 2번 촉각을 이용하여 사물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다 입니다. 시각장애인이니까 촉각을 이용해서 정보 전달하는 게 좋겠죠. 보기 1번 대상자 중심으로 상대방 중심으로 방향을 설명을 해야 되겠죠. 보기 3번 시각장애 대상자에게 이야기할 때 갑자기 누군가가 와가지고 툭 쳐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상자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보기 4번과 5번처럼 시각장애인인데 이쪽 저쪽 설명하는 거, 눈짓으로 신호를 주는 거 적합하지가 않겠죠? 진압력 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2. 대상자의 미래 계획을 함께 세운다. 3. 대중매체에 나오는 신조어를 사용한다. 4. 장소, 날짜, 시간에 대해 자주 인식시킨다. 5. 친밀감을 표현하기 위해 별명을 사용한다.
정답은 4번 장소, 날짜, 시간에 대해 자주 인식시킨다 입니다. 진압력 나오면 무조건 장소, 날짜, 시간과 관련된 거 찾으면 되겠습니다. 대상자가 떡을 먹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목을 잡고 괴로워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는 직접 확인하세요. 정답은 1번입니다. 질식이 일어났을 때 의식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누어지지요. 이 경우는 의식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하임리히법을 한다. 자, 보기 1번과 2번 차이 아시겠죠? 자, 위치가 대상자의 배꼽과 명치 중간입니다. 손목 골절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위한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냉찜질을 한다. 2. 손목을 움직여 보게 한다. 3. 튀어나온 뼈를 눌러준다. 4. 구부러진 손목 관절은 펴준다. 5. 손상 부위는 심장보다 낮게 한다. 정답은 1번 냉찜질을 한다 입니다. 그 외에도요. 스스로 움직이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손상 부위의 장신구는 제거해야 될 겁니다. 튀어나온 뼈 직접 압박해서는 안 되고요.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면 부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분당 60회의 속도로 가슴을 압박한다. 2. 얼굴을 옆으로 돌려 기도를 개방한다. 3. 양팔의 팔꿈치를 곧게 펴서 가슴을 압박한다. 4. 대상자의 가슴이 약 2cm 눌릴 수 있게 살짝 압박한다. 5. 반응 확인, 가슴 압박, 도움 요청, 기도 유지 순으로 실시한다. 정답은 3번 양팔의 팔꿈치를 곧게 펴서 가슴을 압박한다 입니다. 보기 1번 분당 100에서 120회고요. 보기 2번 심폐소생술일 때는 머리를 뒤로 젖혀서 기도를 유지하지요. 경련일 때는 얼굴을 옆으로 돌려서 기도를 유지합니다. 보기 4번 대상자의 가슴이 약 5cm 정도 강하게 압박을 하고요. 보기 5번 반도각이 순서로 하지요. 쉬운 암기법 영상을 보고 오셔야만 기출문제 풀이 이해가 쉽습니다.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왼쪽 빗장뼈 밑과 오른쪽 중간 겨드랑선에 패드를 붙인다. 2. 패드를 붙인 후 전원을 켠다. 3. 심장 리듬 분석 중에는 인공호흡을 한다. 4. 제세동을 위한 충전 중에는 가슴 압박을 한다. 5. 충격이 전달된 즉시 대상자의 반응과 호흡을 재확인한다. 정답은 4번 제세동을 위한 충전 중에는 가슴 압박을 한다입니다. 보기 1번 오빛 왼중겨 아시나요? 쉬운 암기법 영상 참고하시고요. 보기 2번 전원 패배하고 나면 했죠. 전원 켜고 패드를 붙입니다. 패드 부착 위치 확인을 하시고요. 보기 3번 심장 리듬 분석 중에는 손을 떼어야 되겠습니다. 보기 5번 충격이 전달된 즉시 가슴 압박을 해야 됩니다. 34회 출발! 식사를 도울 때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레몬 소스를 곁들인 샐러드를 제공한다. 2. 음식을 반 정도 삼키면 다음 음식을 넣어준다. 3. 식사 중에 숨을 쉬기 어려워하면 물을 제공한다. 4. 음식을 먹고 있을 때 다 먹었는지 수시로 물어본다. 5. 앉아서 상체를 약간 숙이고 턱을 당긴 자세로 먹게 한다. 정답은 5번 앉아서 상체를 약간 숙이고 턱을 당긴 자세로 먹게 한다입니다. 보기 1번 신맛이 강한 음식은 오히려 더 살에 걸리게 되어지지요. 보기 4번 음식을 먹고 있는 도중에는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경관 영양을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비위관 삽입 부위에 윤활제를 바른다. 2. 비위관이 빠지면 천천히 밀어 넣는다. 3. 구토를 하면 영양액 주머니를 높여준다. 4. 영양액은 실온보다 낮은 온도로 준비한다. 5. 청색증이 나타나면 영양액 주입 소트를 늦춘다. 정답은 1번 비위관 삽입 부위에 윤활제를 바른다입니다. 비위관이 빠지거나 청색증이 생기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짜짜짜짜짜짜짜 관리 책임자나 간호사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되겠습니다. 영양액은요 체온 정도의 온도가 좋습니다.
가루약을 복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복용 중인 물약에 섞어서 준다. 2. 쓴맛이 강한 약은 우유에 타서 준다. 3. 약을 입에 넣은 후 물을 마시게 한다. 4. 하루분의 약을 물에 녹여 두고 나누어 먹인다. 5. 약을 물에 녹여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로 준다. 정답은 5번 약을 물에 녹여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로 준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숟가락을 사용을 해서 물에 녹여서 투약하는 방법과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로 주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염증이 있는 오른쪽 귀에 물약을 넣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약을 차게 하여 넣는다. 2. 약을 넣은 후 귀 입구를 부드럽게 눌러준다. 3. 귀파키를 후 하방으로 잡아당긴 후 약을 넣는다. 4. 약을 넣은 후 오른쪽 귀를 아래로 향하게 한다. 5. 약을 넣기 전에 면봉으로 귀 속을 깨끗하게 닦는다. 정답은 2번 약을 넣은 후 귀 입구를 부드럽게 눌러준다입니다. 보기 1번 약 차게 하면 구토 어지러움 증상이 나타나고요. 보기 3번 후 상방이죠. 보기 4번 약 넣고 나서 귀를 위로 향하게 해야 되겠고요. 보기 5번 귀 속은 닦으면 안 되겠습니다. 정맥주사를 맞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수액병의 높이는 심장보다 낮게 유지한다. 2. 의복을 갈아입힐 때는 주사 바늘을 교체한다. 3. 주사 부위가 부었을 때는 즉시 바늘을 제거한다. 4. 수액의 주입 속도가 조절해 놓은 상태로 유지되는지 확인한다. 5. 주사 바늘이 제거된 후에는 주사 부위를 알코올 솜으로 비벼준다. 정답은 4번 수액의 주입 속도가 조절해 놓은 상태로 유지되는지 확인한다입니다. 보기 1번 수액병의 높이는 심장보다 높게 유지해야 되고요. 보기 2번 주사바늘 교체할 필요 없습니다. 주사바늘 빠지지 않도록 조심만 하면 되겠고요. 보기 3번 주사 부위가 부었을 때는 즉시 책임자한테 연락해야 되겠죠. 보기 5번 비벼주면 피멍듭니다. 지그시 눌러줘야 됩니다. 스스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화장실 문 앞에 작은 매트를 깔아준다. 2. 배변을 마칠 때까지 옆에서 붙잡아준다. 3.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화장실 조명을 어둡게 한다. 4. 변기 옆에 손잡이를 설치하여 필요시 잡을 수 있게 한다. 5. 화장실 문을 열어두어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한다. 정답은 4번 변기 옆에 손잡이를 설치하여 필요시 잡을 수 있게 한다입니다. 침상에서 배변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주변을 조용하게 해준다. 2. 복부를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한다. 3. 배에 힘을 주도록 침대 머리를 낮춘다. 4. 배변 후 항문에서 요도 쪽으로 닦아준다. 5. 바지를 내린 후 하반신을 무릎 덮개로 덮어준다. 정답은 2번 복부를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한다입니다. 보기 1번 너무 조용하면 배설시 나는 소리로 인해서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변기 밑에 화장지를 깔거나 텔레비전이나 음악을 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보기 3번 침대 머리를 높여야 배에 힘주기 좋은 자세가 될 거고요. 보기 4번 앞에서 뒤쪽으로 닦습니다. 보기 5번 무릎 덮개를 덮은 다음에 바지를 내려야 되겠죠.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변기 사용을 돕는 방법은 1. 배변하는 동안 계속 말을 건넨다. 2. 변기는 8시간마다 깨끗이 세척한다. 3. 이동변기를 대상자의 왼쪽에 놓는다. 4. 이동변기의 높이를 침대보다 높게 한다. 5. 팔걸이와 등받이가 있는 변기를 선택한다. 정답은 5번 팔걸이와 등받이가 있는 변기를 선택한다입니다. 보기 3번 이동 변기는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놔야 되고요. 보기 4번 이동 변기 높이와 침대 높이는 같게 해야 됩니다. 대상자가 몇 번의 실금 후 기저귀 사용을 요청할 때 대처 방법은 1. 보호자와 의논하게 한다. 2. 노인이 실금하는 것은 정상이라고 말한다. 3. 도뇨관을 이용하여 정기적으로 소변을 빼준다. 4. 대상자가 원하는 대로 신속하게 기저귀를 채워준다. 5. 기저귀 사용보다는 배뇨 간격에 맞추어 소변을 보게 한다. 정답은 5번 기저귀 사용보다는 배뇨 간격에 맞추어 소변을 보게 한다입니다. 유치도뇨관을 하고 있는 대상자가 소변을 보고 싶다고 할 때 먼저 해야 할 일은 1.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2. 유치도뇨관을 제거한다. 3.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돕는다. 4. 유치도뇨관의 연결관을 잠근다. 5. 아랫배에 팽만감이 있는지 확인한다. 정답은 5번 아랫배에 팽만감이 있는지 확인한다입니다. 유치도뇨관을 통해서 소변이 잘 배출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대상자의 의치 관리와 사용을 돕는 방법은 1. 의치를 뜨거운 물에 담가둔다. 2. 의치를 세척한 후 끼고 자게 한다. 3. 의치를 물로 헹군 후 건조기로 말린다. 4. 의치를 뺄 때에는 아래쪽을 먼저 뺀다. 5. 칫솔에 의치 세정제를 묻혀 의치를 닦는다. 정답은 5번 칫솔에 의치 세정제를 묻혀 의치를 닦는다입니다. 보기 1번 뜨거운 물에 담가두면 변형 오고요. 보기 4번 위아래입니다. 대상자의 머리 손질을 돕는 방법은 1. 손톱으로 두피를 마사지한다. 2. 빗질은 두피에서 모발 끝 쪽으로 한다. 3. 두피 손상이 있으면 두피 보호제를 발라준다. 4. 머리카락은 젖은 상태에서 빗으로 정돈한다. 5. 엉킨 머리카락은 두발 세정제를 발라 빗긴다. 정답은 2번 빗질은 두피에서 모발 끝쪽으로 한다입니다. 보기 1번 손톱이 아니라 손가락 끝으로 하지요. 보기 3번 두피 손상이 있으면 책임자한테 연락해야 되고요. 보기 4번 젖은 상태로 하면 안 되고 드라이기로 머리 말려서 빗으로 정돈합니다. 보기 5번 엉킨 머리카락은 물에 적셔서 손질을 합니다. 대상자의 손과 발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모직으로 된 양말을 신긴다. 2. 손톱을 일자 모양으로 자른다. 3. 보습 기능이 있는 비누를 사용한다. 4. 차가운 물에 손발을 담근 후 씻긴다. 5. 발톱 주변에 염증이 있으면 발톱을 짧게 자른다. 정답은 3번 보습 기능이 있는 비누를 사용한다입니다. 보기 1번 면이 장땡이고요. 보기 2번 손톱 둥글게 팔톱은 일자로 아시죠? 보기 4번 따뜻한 물에 해야 되죠. 보기 5번 염증 있으면 간호사 시설장 책임자에게 연락해야 됩니다. 대상자의 침상 목욕을 도울 때 발에서 허벅지 쪽으로 닦는 이유는 1.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 2. 에너지 소모를 줄이기 위해 3. 피부 건조증을 완화하기 위해 4. 관절의 변형을 예방하기 위해 5. 정맥 혈액을 심장 쪽으로 보내기 위해 정답은 5번 정맥 혈액을 심장 쪽으로 보내기 위해입니다.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단추가 없는 상의를 입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1. 머리 왼팔 오른팔 2. 머리 오른팔 왼팔 3. 왼팔 머리 오른팔 4. 왼팔 오른팔 머리 5. 오른팔 머리 왼팔 정답은 5번 오른팔 머리 왼팔입니다. 입마저 입을 땐 마비대 쪽 먼저다. 그리고 머리나 수액은 가운데 쏙 들어간다. 알고 계시죠? 요점 정리 100분으로 끝내기 쉬운 암기법 영상 참고하세요. 대상자가 의자에서 앉아 있다가 일어설 때 정상 반응으로 옳은 것은 보기는 직접 확인하세요. 정답은 1번입니다. 상체는 약간 숙이고 발은 약간 뒤로 간 자세입니다. 휠체어를 접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잠금 장치를 잠그고 발 받침대를 올린다. 나. 양쪽 팔걸이를 모아 접는다. 다. 시트 가운데를 잡고 들어 올린다. 보기는 직접 확인하세요. 정답은 2번 가, 다, 나입니다. 제일 먼저 잠금장치 잠그고 발 받침대를 올립니다. 그리고 나면 가운데 있는 시트를 탁 잡아서 올리면 반으로 확 접히죠. 그리고 나서 양쪽 팔걸이를 접습니다. 편마비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방바닥으로 이동시키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건강한 손으로 바닥을 짚게 한다. 나. 대상자의 마비 측 어깨와 몸통을 부축해 준다. 다. 건강한 다리에 힘을 주어 바닥에 내려앉게 한다. 라. 휠체어의 잠금 장치를 잠그고 발 받침대를 올려 발을 바닥에 내린다. 보기는 직접 확인하세요. 정답은 4번 라나 가다입니다. 제일 먼저 잠금 장치 잠궈야 되겠죠. 그 다음에 부축해서 바닥 집게하고 바닥에 내려오고 다음 그림에서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지팡이 보행을 도울 때 지팡이 끝을 놓는 위치로 옳은 것은 1. 가 2. 나 3. 다 4. 라 5. 마 정답은 1번 가입니다. 지팡이 위치는 위로 15cm, 옆으로 15cm예요. 그러면 가 아니면 마가 정답인데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이니까 왼손으로 지팡이를 짚겠죠. 그래서 정답은 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척추 고정판을 사용하여 대상자를 이동할 때 고정하는 위치로 옳게 짝지은 것은 1. 가, 나, 다 2. 가, 다, 마 3. 나, 다, 라 4. 나, 라, 마 5. 다, 라, 마
정답은 3번 나, 다, 라입니다. 무릎, 손목과 엉덩이, 위, 팔 순서로 고정합니다. 그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자세 변환용 쿠션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1. 커버는 분리되지 않아야 한다. 2. 변색과 탈색이 되지 않아야 한다. 3. 충전재는 커버 밖으로 나와 있어야 한다. 4. 마찰이 적은 소재로 잘 미끄러져야 한다. 5. 지퍼는 사용하기 쉽게 노출되어 있어야 한다. 정답은 2번 변색과 탈색이 되지 않아야 한다입니다. 보기 5번 지퍼는 신체와 접촉되지 않도록 감춰져 있어야 합니다. 분비물을 처리할 때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가래가 묻은 시트는 소각 처리한다. 2. 배설물이 묻은 세탁물은 따로 세탁한다. 3. 소변이 묻은 기저귀는 말려서 재사용한다. 4. 혈액이 묻은 의류는 뜨거운 물에 담가둔다. 5. 손은 흐르는 물로 씻은 후 젖은 수건으로 닦는다. 정답은 2번 배설물이 묻은 세탁물은 따로 세탁한다입니다. 대상자의 낙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방과 현관의 문턱을 제거한다. 2. 조도가 낮은 전등을 설치한다. 3. 보행 시 편안한 슬리퍼를 신긴다. 4. 화장실 사용이 쉽도록 침대 난간을 내려놓는다. 5. 외출 시 엘리베이터보다 계단을 이용하도록 한다. 정답은 1번 방과 현관의 문턱을 제거한다입니다. 실수하기 쉬운 거 문턱을 낮춘다 그러면 틀린 겁니다. 문턱 없애야 됩니다. 보기 2번 조도는요 빛의 밝기를 말합니다. 조명 밝아야 되겠죠. 보기 3번 신발은요 꼭 만든 신발 신겨야 되겠습니다.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대피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마른 수건으로 입을 감싼다. 2.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대피한다. 3. 화재 장소의 반대 방향 비상구로 이동한다. 4. 화재가 발생한 장소의 방화문을 열어놓는다. 5. 허리를 펴고 양손으로 벽을 짚으며 이동한다. 정답은 3번 화재 장소의 반대 방향 비상구로 이동한다입니다. 보기 1번 젖은 수건으로 입을 감쌉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기저귀 사용 돕기나 대부분의 것은 마른 수건으로 대상자의 물기를 닦은 다음에 했었죠. 그러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젖은 수건으로 한다는 거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기 2번 숨을 깊이 들이마시면 뜨거운 공기가 폐로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되겠죠. 보기 4번 방화문 열어두면 안 되겠고요. 보기 5번 자세를 낮추고 한 손으로 벽을 짚으면서 이동합니다. 당뇨병 대상자의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은 1. 미역, 2. 감자, 3. 수박, 4. 식빵, 5. 흰밥. 정답은 1번 미역입니다. 대상자의 침구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푹신한 매트리스를 사용한다. 2. 오리털 이불은 햇볕에 말린다. 3. 재봉선이 없는 시트를 사용한다. 4. 습기를 흡수하는 베개 속을 사용한다. 5. 침대 커버는 한 달에 한 번 세탁한다. 정답은 3번 재봉선이 없는 시트를 사용한다입니다. 보기 1번 단단하고 탄력성과 지지력이 뛰어난 매트리스를 사용해야겠고요. 오리털 이불은 그늘에서 말립니다. 보기 4번 습기를 베개 속이 다 흡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되겠죠. 습기를 흡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대상자와 외출할 때 동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함께 걸을 때 보폭을 넓게 하여 이동한다. 2. 계단 끝까지 빠르게 이동한 후 쉬게 한다. 3. 외출이 만족스러웠는지 가족에게 확인한다. 4. 차량 이용 시 요양보호사가 먼저 탑승한다. 5.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외출 계획을 조정한다. 정답은 5번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외출 계획을 조정한다입니다. 제가 치매 대상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방문 안쪽에 잠금 장치를 설치한다. 2. 난간 주변에 밝은색 야광 테이프를 붙인다. 3. 채광을 고려하여 방은 1층보다 2층에 배치한다. 4. 모기약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화장대 위에 둔다. 5. 노출된 온수 파이퍼는 열 전도율이 높은 곳으로 감싼다. 정답은 2번 난간 주변에 밝은색 야광 테이프를 붙인다입니다. 보기 1번 대상이 치매 대상자인데 방문을 안쪽에서 잠궈버리면 안 되겠지요. 보기 3번 1층이 더 안전할 거고요. 모기약 같은 거 대상자 손 가까이에 두면 안 되겠습니다. 보기 5번 열 전도율이라고 하는 것은 열이 전달되는 거예요. 열이 잘 전달되어지면 안 되겠지요. 절연제로 감싸야 됩니다.
치매 대상자의 약물 복용을 돕는 방법은 1. 인지장애 증상이 나타날 때마다 약을 제공한다. 2. 약물을 복용한 후 침상에서 절대 안정하게 한다. 3. 증상의 변화에 따라 약의 양을 조절하여 제공한다. 4. 약물 부작용이 나타나면 메모하여 병원에 가져간다. 5. 복용량을 줄이고자 할 때는 기관장의 허락을 받는다. 정답은 4번 약물 부작용이 나타나면 메모하여 병원에 가져간다입니다. 3년 전에 딸이 사망한 치매 대상자가 내 딸이 왜 이렇게 안 오지? 라고 반복해 말하며 밖으로 나가려 할 때 대처 방법은 1. 딸을 기다리는 이유를 물어본다. 2. 딸이 3년 전에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3. 좋아하는 트로트 프로그램을 함께 보자고 한다. 4. 조용해질 때까지 하던 일을 하며 모르는 척한다. 5. 딸이 어제 다녀갔으니 기다리지 말라고 설득한다. 정답은 3번 좋아하는 트로트 프로그램을 함께 보자고 한다입니다. 문제가 좀 슬픈 것 같은데요. 반복된 행동을 반복해서 할 때에는 관심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치매 대상자가 제공된 음식을 못 먹고 쳐다보고만 있을 때 대처 방법은 1. 식사할 때까지 옆에 계속 있어준다. 2. 계속 거부하면 음식을 치운다고 한다. 3. 식사하는 방법을 순서대로 가르쳐준다. 4. 식사를 거르면 건강에 해롭다고 설명한다. 5. 스스로 먹을 때까지 음식을 그대로 놔둔다. 정답은 3번 식사하는 방법을 순서대로 가르쳐준다입니다. 대상자가 밤에 깬 후 다시 잠을 이루지 못할 때 수면하도록 돕는 방법은 1. 단순한 일거리를 준다. 2. 텔레비전을 보게 한다. 3. 따뜻한 우유를 제공한다. 4. 운동기구로 운동을 하게 한다. 5.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음식을 먹게 한다. 정답은 3번 따뜻한 우유를 제공한다입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이 반복된 행동을 할 때에는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거나 단순한 일거리를 제공하는 거였죠. 그러나 이 경우는 밤에 자다가 깼어요. 다시 잠들게 해야겠죠. 그때 따뜻한 우유 제공하는 것이 좋겠죠. 치매 대상자가 잠옷을 벗으려 하며 초조하게 복도를 배회하고 있을 때 대처 방법은 1. 침실을 바꾸어 준다. 2. 창문을 열어 환기한다. 3. 라디오를 크게 틀어준다. 4. 복도 조명을 어둡게 한다. 5. 잠옷이 젖었는지 확인한다. 정답은 5번 잠옷이 젖었는지 확인한다입니다. 치매 대상자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잘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이면의 의미가 무엇일지 짐작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치매 대상자가 큰 소리로 욕을 하며 베개를 던지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 신속하게 자리를 피한다. 2. 힘으로 제압하며 진정시킨다. 3. 방 안에 혼자 있게 하여 행동을 수정한다. 4. 화가 난 것을 이해한다고 부드럽게 말한다. 5. 폭력적인 행동을 계속하면 퇴소시킨다고 경고한다. 정답은 4번 화가 난 것을 이해한다고 부드럽게 말한다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해질녘만 되면 신발을 신고 집에 가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 마당을 함께 거닐며 산책한다. 2. 신발을 보이지 않는 곳에 치운다. 3. 커튼을 걷어서 저녁이 되었음을 알게 한다. 4. 조용한 거실에서 혼자 휴식을 취하게 한다. 5. 억제대를 사용하여 돌아다니지 못하게 한다. 정답은 1번 마당을 함께 거닐며 산책한다입니다. 치매 대상자 해질녘 나오면 석양증후군입니다. 석양증후군은 어둑어둑 해가 어두워지면 치매 대상자가 불안한 증상을 나타내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때 가장 좋은 것은 산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조명을 밝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기 3번처럼요. 커튼을 걷어서 저녁이 되었음을 알게 하면 더욱 불안한 모습을 보이겠죠. 치매 대상자가 곁에 있는 이성을 항상 만지려고 하는 성적 행동을 보일 때 대처 방법은 1. 행동을 할 때마다 다른 방에 격리한다. 2. 일시적인 행동입으로 멈출 때까지 기다린다. 3. 큰 소리로 야단을 쳐서 행동을 멈추도록 한다. 4. 행동을 멈추지 않으면 보호자에게 연락한다고 말한다. 5. 프로그램 진행 시 이성과 거리를 두어 좌석을 배치한다. 정답은 5번 프로그램 진행 시 이성과 거리를 두어 좌석을 배치한다입니다.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와 효과적인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자신은 항상 옳다고 말한다. 2. 모든 일의 전문가라고 말한다. 3. 자신감 없는 소극적인 태도로 말한다. 4. 나쁜 내용을 회고하거나 상기시키지 않는다. 5. 대상자의 말을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해석한다. 정답은 4번 나쁜 내용을 회고하거나 상기시키지 않는다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나 전달법을 활용한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옳은 것은 요양보호사 요즘 식사도 조금 하시고 몸무게도 줄어든 것 같아요. 좋아하시는 떡을 준비했으니 좀 드셔보세요. 대상자 입맛이 없어 더 못 먹겠네. 1. 요즘 입맛이 많이 떨어지셨군요. 2. 드시고 싶은 다른 음식이 있으세요? 3. 잘 못 드시는데 무슨 걱정이 있으세요? 4. 나이가 드실수록 밥심으로 사셔야 해요. 5. 식사량이 적어 건강이 나빠지실까봐 걱정이 돼요. 정답은 5번 식사량이 적어 건강이 나빠지실까봐 걱정이 돼요입니다. 나 전달법은 상대방 행동이 나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뭐뭐 해서 걱정했어요입니다. 다음 대화에서 요양보호사가 권유한 여가 활동 유형은 대상자 하루 종일 할 일도 없이 왔다 갔다만 하고 너무 심심해. 시간도 빨리 안 가고. 요양보호사 많이 심심하셨군요. 어르신은 집중을 잘하시니 서예 교실에 참여하시는 건 어떠세요? 1. 운동활동 2. 사교 오락활동 3. 종교 참여활동 4. 자기개발활동 5. 가족중심활동 정답은 4번 자기개발활동입니다. 다음과 같이 의사소통할 때 도움이 되는 대상자는 이미지 전달이 어려운 사물은 직접 만져보게 한다. 대상자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을 설명하여 원칙을 정해둔다.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언어장애 4. 진압력장애 5. 주의력 결핍장애 정답은 1번 시각장애입니다. 시각장애 대상자이기 때문에 직접 만져보게 하겠죠. 치매 대상자와 신체적 언어를 사용하여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옆에 서서 대화한다. 2. 팔짱을 끼고 대화한다. 3. 손짓 발짓을 피하며 대화한다. 4.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자세를 취한다. 5. 뒤에서 어깨를 감싸며 부드럽게 다가간다. 정답은 4번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자세를 취한다입니다. 보기 1번 옆에 서서 대화하는 것보다는 정면으로 마주보며 이야기를 하고요. 눈높이를 맞추고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상자에게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약물 복용 방법은 1. 고지혈증 약을 물과 함께 복용한다. 2. 고혈압 약을 자몽 주스와 함께 복용한다. 3. 철분제를 오렌지 주스와 함께 복용한다. 4. 차광 보관된 니트로글리세린을 복용한다. 5. 가운데 절단선이 있는 알약을 잘라 복용한다. 정답은 2번 고혈압 약을 자몽 주스와 함께 복용한다입니다.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약물 복용 방법이니까 잘못 복용하고 있는 거지요. 제가 보기 2번 자몽 주스 할 때 자몽 주스 참으라고 했지요. 정답 2번입니다. 계단에서 넘어진 대상자가 오른쪽 팔에 통증을 호소하며 부종과 출혈이 관찰될 때 응급처치 방법은 1. 진통제를 제공한다. 2. 팔을 잡아 움직여본다. 3. 통증 부위를 마사지한다. 4. 부종 부위에 온찜질을 한다. 5. 출혈 부위에 멸균 거즈를 대고 치열한다. 정답은 5번 출혈 부위에 멸균 거즈를 대고 치열한다입니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대상자에게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단계로 옳은 것은 1. 반응 확인 가슴 압박 기도 유지 인공호흡 도움 요청 2. 반응 확인 가슴 압박 인공호흡 기도 유지 도움 요청 3. 반응 확인 도움 요청 가슴 압박 기도 유지 인공호흡 4. 반응 확인 기도 유지 인공호흡 도움 요청 가슴 압박 5. 반응 확인 인공호흡 도움 요청 가슴 압박 기도 유지 정답은 3번 반응 확인 도움 요청 가슴 압박 기도 유지 인공호흡입니다. 뭐가 나야 됩니까? 그렇죠. 반도가기. 쉬운 암기법 영상 보셨으면 뭐 이 정도 문제 껌이죠.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 시 전극 패드를 붙이는 위치로 옳은 것은 보기는 직접 확인하세요. 정답은 1번입니다. 문장형으로 나왔을 때는 오, 빛, 왼중겨 했죠. 오른쪽 빗장뼈 및 왼쪽 중간 겨드랑 선입니다. 그림으로 나왔을 때는요. 어디가 오른쪽이지 어디가 왼쪽이지 헷갈리기 쉬우니까 다 무시하고 보이는 순서대로 위, 아래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림 잘 봐두시고요. 설마 5번처럼 기억하시는 분 없으시겠죠? 그림 1번 위, 아래입니다.
요양보호사 공부 방법입니다. 요점 정리를 하신 다음에 기출문제 풀어보시기를 권해드리는데요. 기출문제 분석을 통한 요양보호사 요점 정리, 일단 올라온 것은 필기편만 올라와 있습니다. 기출문제 자료들을 다 분석을 해서 그걸 토대로 요점을 정리했어요. 추천드리고요. 나는 그냥 짧게 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요점 정리 100분으로 끝내기, 필기, 실기 한꺼번에 되어 있는 거 보시고요. 이것도 필요 없다. 나 더 짧은 거 봐도 된다 하시는 분들은 요양보호사 시험 꼭 알고 가야 하는 기초 요점 정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쉬운 암기법 영상 외워야 하는 거 쉽게 암기하는 방법 올려뒀습니다. 최신 영상으로 보시기를 바라고요. 기출문제 그 다음부터는 입맛대로 골라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께 요양보호 채널 알리기도 알고 계시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빠염!